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류준세라고 합니다. 좀 긴장이 되네요. 제가 신림동에서 강의를 한 지가 2001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5년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이 옆에 도림천이라고 합니다. 이 도림천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5년째 넘게 강의를 해도 또 오늘 여기 노무사분들을 시험 보실 분들을 처음 뵙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또 긴장이 되고 합니다. 갑자기 공인노무사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프라임학원의 이제 원장님의 권유로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사실 자료나 오늘 설명 자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까 김소희 노무사님 자료 만든 거 이렇게 보니까 우리 팀장님한테 왜 하필 저분 뒤에다가 날 배치해놨나, 이런 이제 원망스러운 마음도 이제 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아날로그 세대라서 김소희 노무사님처럼 아까 자료 그렇게 이쁘게 잘 만들고 그러지 이제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사실 저 아직 잘 모릅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그건 이제 알아갈 것이고요. 그래서 공인노무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오늘 이제 김소희 노무사님, 김윤희 노무사님 이분들에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잘 전달을 받으시고요. 저는 오늘 오로지 행정쟁송법 얘기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동차반 강의 계획서를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시긴 할 텐데,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강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직 공인노무사용 제 교재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죠. 없으면 빌려와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성균 박사의 이제 노동행정법이라고 노무사 수험가에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받았던 그 노동행정법을 가지고 일단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사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고 여러분이 열심히 잘 듣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시면 그 어떤 교재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쟁송법이라는 거의 특성이 일단 소송법과 심판법을 합해서 이제 우리가 쟁송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문을 잘 장악을 하시고 그러면은 충분히 어떤 책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관련해서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제 인사말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걸로 이제 가름은 하시는데, 다만 이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쟁송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달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과거에 이제 행시 공부할 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려고 그럴 때 돌아버렸습니다. 일단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딱딱한 과목이기도 한데, 그런데 행정법 교과서를 읽으면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교과서를 쓰시냐면은 내 책 읽고 있는 애는 헌법, 민법, 형법, 민소법 다 배워서 알고 있어. 그걸 전제로 해서 책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는 이제 학원 시스템도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들으셨겠지만 교수님들이 어디 책 한 권 떼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적당히 앞에까지 하다가 이제 기말고사 보고 끝나는 게 그게 이제 답안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법학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법학도들이 법학을 조금이라도 더 쉽고 흥미있게 공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가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짧지만 그래도 20대를 이제 공무원을 하면서 이제 보낸 그 경험과 그다음에 25년간의 강의 구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어쨌든 최대한 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이제 저는 주로 이제 25년 동안 이제
사시 강의를 처음 시작해서 사시 강의, 이제 행시 강의, 변호사 시험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그 강사들의 이제 특색이 있고요. 저는 뭐 모든 강사가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 잘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기에게 특별히 더 잘 맞는 강사들이 있을 것이고요. 제 강의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강사들보다는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드립니다. 잘 가르치는지 아닌지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듣고 판단을 하시고요.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해를 하는 강의를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합니다. 저는 뭐 줄여서 이거 안 나옵니다,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해를 시켜드려요. 그러고 난이도를 갖다가 얘기해주고 시험의 출제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합니다. 교과서에 일단 나와 있는 거는 최대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저는 전달을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가는 강의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쟁송법 시험을 보시는데, 제가 이제 통계를 봤더니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최종 합격생은 한 390여 명 정도 된다고 이제 봤는데, 그럼 여러분이 10,000명 정도 돼가지고 내가 답안을 쓰는데 그냥 10,000명 중에서 평균적인 답안을 써가지고 시험에 합격하겠어요? 적어도 395명 안에 드는 답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답안을 써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에서 제가 지향하는 바는 어쨌든 남들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답안, 이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가장 사실 대중적인 강의는 그냥 수험생들의 중간 높이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강의가 사실은 가장 대중적인 강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험이라는 게 그 중에서 소수만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따라오셨으면, 또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좋겠고요. 강의 목표를 잠깐 보시면요. 일단 쟁송법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진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법학이라는 걸 이제 딱딱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쉽고 흥미를 가져야 돼요. 일단 친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이해도 안 되는데 재미도 없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행정쟁송법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뭔가 흥미가 조금이라도 끌리는 게 있어야 이 수업 시간이 다가오면 조금 설레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공부할 때도 내가 스스로 터득해가면서 뭔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야 점수도 잘 오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제 여러 실무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흥미있게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법학을 멀리하지 않고, 그래도 좀 할만한데 너무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 없겠는데, 이런 정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도록 하는 게 제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차반에 수업 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입문 단계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행정법이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좀 접해 보신 분 있나요? 접해 보신 분 한번 좀 손들어 보실래요? 네, 소수네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행정법이라는 걸 만나는 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현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9월 달에 실전에서 답안은 또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법학 과목의 특성, 특히 이제 행정법의 이제 특성이, 공부라는 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법학이 그러지 못해요.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는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 매일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느는 건 없고 답안 쓰라 그러면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점수도 잘 안 나오고 괴로워요. 근데 그걸 버티고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양질 전화되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한 단계 탁 올라가는 시점들이 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단계로 치면 0기, 1기, 2기, 3기. 분명히 0기 때 쭉 힘들었는데 1기 때 다시 책을 읽으면 분명히 내가 옛날에 몰랐던 것들을 사실 새롭게 터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옛날보다 한 단계 레벨업 돼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당장 하루 만에 딱 실력이 느는 게 아니니까요. 보통 이제 학자 들어간 과목들이 있잖아요.
학자 들어간 과목들은 오늘 내가 열심히 해서 진도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면 내일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자 들어가는 과목들은 오늘 내가 그 진도 범위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내일 현출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서 답안에 현출하는 게 아닌 한은 내가 알고서 그렇게 현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질 전화되는 그 시점들이 1기, 2기, 3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시험 볼 때 그때쯤 돼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이제 발휘하셔가지고 잘 쓰시고 그리고 시험장 나오면 싹 잊어버려도 되는 거죠. 실제로는 싹 잊어버립니다. 제가 고시 공부나 이런 것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해요. 그냥 100% 다 이해하고 시험장 가서 보는 사람 없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또 막상 시험 보고 나와서도 내가 이거 합격할까? 이번에 못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이제 합격하고 나가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 퍼붓는 거야.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계속 나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더 많아야겠죠. 그래서 계속 채워나가다가 시험장 들어갈 때 이제 찰랑찰랑할 때 돼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러고 시험 보고 나오면 공부 안 하잖아. 쫙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합격 소식을 들으면 해피한 것이고 그러고 이제 불합격 소식을 들으면 할 수 없이 다음에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신 열심히 찰랑찰랑 한번 채워본 분들은 다음번에는 채우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죠. 복구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고시 공부는 흔히 마라톤에 비유를 해요. 마라톤이라는 게 어때요?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마라톤 경기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마라톤이잖아요. 고시 공부도 여러분이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기부터 힘들더라도 그거 참고 양질 전화되는 시점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한 다음에 내년에 가서 또 시험을 잘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동차반이니까 금년에 가서 잘 보고 그러고 또 운 좋게 금년에 끝내고 그러면 뭐 가장 나이스한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법학을 공부할 때는 어느 한순간에 내가 확 실력이 깨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신압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을성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차반에서는 처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할 게 많아. 그런데 또 시험에 가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또 준비도 해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8회의 기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답안의 형식을 채워가지고 현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강의 계획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 페이지 보시면 강의 진행 계획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당연히 이제 처음 입문자들이기 때문에 기본 법리를 설명하는 강의를 이제 할 것이고요.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이거구나 이해가 잘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끔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거 스스로 여러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이해됐다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면요 도망갑니다. 공부한 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지만 다시 도망가요. 제가 이제 나이는 좀 있는데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애가 아직 이제 중학교 1학년이야. 제 친구들은 뭐 저한테 결혼식 오라고 지 결혼식이 아니라 자식 결혼식 오라고 청첩장도 이제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애 공부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저도 혈압이 올라요. 저도 이제 강사지만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자식 교육 시키는 건 이건 또 별개구나 이런 걸 뼈저리 느끼는데 애한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복습이에요. 학원 갔다 왔다 학교 갔다 왔다 그럼 그날 배운 거 와가지고 놀기 전에 20분만이라도 그날 학원에서 배웠던 거 정리하고 숙제부터 먼저 해라. 근데 꼭 우리 애는 어떡하냐 갔다 와서는 연락에 놀아요. 떠들어요. 그러고 요즘 이제 중학생 됐다고 해가지고 화장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더니 화장을 하기 전초전으로 이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30-40분을 씻어요. 초등학교 때는 금방 씻고 나오더니 이제는 뭐 30-40분씩 이제 씻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떡하냐?
화장한다고 뭐 이렇게 자기 전에도 너 왜 화장하냐 뭐 하냐 그러면 아니야 그냥 얼굴 케어하는 거야 이래요. 케어와 화장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졸립다 이러고 이제 자요. 제가 제발 그 시간에 20분만이라도 정리하고 자라 이러는데 그게 안 돼. 그러고 나서는 꼭 학원 가기 전에 숙제 허덕허덕거리면서 갠신히 숙제만 하고 가. 이러니까 제 딸내미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수업 때 이해가 됐던 거 그거 그날 자기 전에 그날 저녁에 복습하면서 내 걸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게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또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에 현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됐다고 답안에 잘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시험의 합격은 항상 삼위일체 뭐 누구나 다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이해 그리고 암기 훈련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당연히 이해는 선행해야 되고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해됐다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특별한 방법으로 암기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수업 때 두문자 같은 것도 최대한 많이 말씀해 드릴 거예요. 주옥 같은 두문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강사가 두문자 같은 거 가지고 막 승부를 보려 그러면 좀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없어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문자를 통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암기의 노력을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기됐다고 답안 점수가 잘 나와요? 암기한 건 단편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논술형 답안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글이라는 게 현학적인 글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학 답안은 판례가 얘기하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잘 현출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잘 엮어서 쓰면 되는데 아주 어려운 글 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답안 쓰라고 얘기하냐.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어떤 쟁점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학설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어떤 입장이래. 그러면서 이제 논거가 뭐라고 하거든. 근데 내 생각은 이런 의견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서 편안하게 무르르듯이 이제 읽을 수 있는 글이 그게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할 때도 하셔야 되고요. 자기 전에 어떻게? 오늘 배웠던 거 중요한 쟁점. 유준세가 수업하는데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하나 떠올려 보시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설이 뭐가 있었지? 판례가 뭐가 있었지? 그럼 나는 어떤 입장으로 검토할까?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서 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이게 문제되고 여기에 대한 결론은 나는 어떻게 내릴 거야 라고까지 했을 때 그게 내게 되는 거고 내가 그걸 답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책을 그대로 이해가 돼도 그냥 그다음부터 책을 그냥 읽고 암기만 해. 암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사례 조금 틀어서 나오면은 이게 뭐지? 뭐 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걸로 채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셔야죠. 훈련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쪽지 시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마다 어떻게 짤막짤막하게 스스로 토막토막 해가지고 하나씩 단편 쟁점마다 문제 제기하고 결론을 내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시면 이제 될 겁니다. 자, 뭐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강의를 하겠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 강의의 특징은 강의 도중에 여러분하고 자꾸 문답식으로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은 한 번씩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답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시간상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하도록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쟁송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막연하고 어렵고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행정법 중에서도 이제 소송법, 심판법은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그 중에서는 또 체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흥미를 갖고 이제 공부를 한다면은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이제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달라져 있겠죠.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이제 진도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카페에 놓고 제가 이제 기존의 행시 변시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카페 질문 받는 카페예요. 질문 받는 카페인데 사실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답변을 갖다가 이제 제때제때 달아주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카페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질문을 하면은 답을 좀 늦게라도 달아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노무사 강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해지도록 이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공인노무사 코너를 새로 이제 어저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거기에 다시 이제 동차반부터 뭐 0기, 1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으니까 거기 이제 질문하실 분들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소개는 안 했지만요. 혹시 행정법 공부를 이제 한 번 정도라도 이제 해봐서 행정법이 아주 낯설지 않은 분이라면은 베리타스 학원에서 하는 이제 동영상 사이트가 고시닷컴이라는 이제 동영상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 보면은 행정소송법 무료 특강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 동차반 하기 전에 혹시 미리 한번 들어보시고 오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거기 가서 이제 류준세 검색하면은 강의 리스트 쭉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행정소송법 무료 특강이라고 작년에 해서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보고 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공고 드릴 거는 그동안 이제 노무사 하시는 이제 다른 강사님들이 그 동차반 하기 전에 입문 특강이라고 해서 행정법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특강을 해서 올려놓고 하신 게 있던데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다음 주 동차반 이제 개강하기 전에 다른 강사님들의 입문 특강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면 행정법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용어, 법학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들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접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입문 특강도 여력이 된다면 한번 미리 듣기를 이제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때 당연히 그 필요한 부분들을 행정쟁송법이 행정법만 알아서도 될 문제가 아니고 헌법도 알아야 되고 민법도 알아야 되고 민소법도 알아야 되고 또 행정법의 다른 파트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때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뭐 어떤 강사님은 이제 입문 특강을 통해서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린 바도 있겠지만 뭐 미리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8회 수업 시간에 해가지고 8회 수업 때 쟁송법을 많이 얘기를 못한다. 그럼 당연히 보강을 통해서라도 더 여러분에게 제대로 다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행시 들으신 분들에게 혹시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강이 결코 없는 강사가 아닙니다. 보강이 많은 편에 속하는 강사예요. 그런데 신림동에서는 보강은 하나의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이기 때문에 뭐 보강을 한다고 해가지고 강사를 갖다가 돌팔매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뭐 돈도 안 내고 더 많이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절대로 소홀히 해주지 않고 나중에 보강을 통해서라도 다 전달을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오늘 전에 김소희 노무사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허접한 이런 화면 하나 띄우고 설명회를 이제 했는데 뭐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